안녕하세요, 안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다스입니다. 네, 이분은 타투이스트 주다스님이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모셔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지요. 아이고. 실제로 질환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헷갈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비유성 반응이나 아니면은 이 묘기증 이거를 켈로이드라고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켈로이드 같은 경우는 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반응성 켈로이드가 있고 이제 아예 체질적으로 정말 타고나신 체질이 있으세요. 이거는 원인이 없어요. 정말 체질이기 때문에 어떤 살짝의 생채기만 나도 부종처럼 이렇게 수중이 부풀어 오르고 큰 상처로 나고 살 트기만 해도 그렇게 생기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외상이나 화상의 상처로 인해서 굉장히 큰 흉한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건 되게 좀 진짜 확률적으로 되게 없는 질환이라서 실제로 켈로이드를 앓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드무시고요. 보통 내 피부가 이렇게 긁으면 잘 부풀어 오른다. 피부 묘기증. 네, 요거는 대부분 묘기증이에요. 자, 묘기증이나 비유성 반응이나 이런 거는 좀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켈로이드 피부 같은 경우는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피부 예민도도 다르고 사실 저희가 작업하면서 피부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피부 탄력도도 다르고 피부 타입이 다 다르잖아요. 넣는데 저희도 텐션을 많이 주냐 안 주냐 뭐 이런 것도 있고 피부 타입마다 넣는 깊이도 솔직히 조금씩은 달라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사실 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하지만 병원에 가면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하지. 네, 진짜 리나 씨 의견에 많이 동의해요. 그러니까 통계가 없어요. 이미 너무 흔치 않은 질환인데다가 이거를 문신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켈로이드 받은 사람 1000명 정도로 해놓고 통계를 내서 어떤 질환이 생겼다더라 이런 통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해서 전문의한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짜 켈로이드 질환이 맞다라고 하시면 저는 안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또 본인이 켈로이드라고 하고 오셨었고 그래서 그분께 작업을 해드렸는데 되게 멀쩡하셨다는 분들이 또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진짜 켈로이드 환자이신지도 파악이 안 될 뿐더러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불안 요소가 있으면 안 하는 편이에요. 켈로이드는 엄청 심해요. 정말 물집이 크게 생기는 것처럼 해서 푹 터져가지고 나중에 비유성 반응으로 큰 이런 상처로 남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묘기증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더 사족을 붙이면 가끔 이제 모공각화증이라고 하죠. 좀 두드러기 난 것처럼 피부 자체 모공이 되게 이제 굳은 경질화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닭살? 네, 닭살. 네, 뱀살이라고도 해요. 이걸 모공각화증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 인구 한 40%가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상처에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저희는 텐션이라 해서 이제 스트레칭, 피부 장력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이렇게 문신을 해야 바늘이 잘 관통을 해서 새길 수가 있는데 훨씬 더 이제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사실 스트레칭이 더 어렵겠죠. 그래서 남성분들이 솔직히 좀 더 편하게 넣을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힘이 좀 더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모양으로 보여주자면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어떻게 보여줘야 돼? 이렇게 하면은 여기 피부가 이렇게 접히기도 하고 주름이 지잖아요. 이렇게 펴버리면은 안 접히잖아요. 이 상태로 저희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살들을. 네, 근데 심지어 왼손에 힘 엄청 들어가요. 예. 저희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벌리는데 쥐날 때도 있어요. 너무 힘을 세게 주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요. 병비 좀 내주세요. 잘된 타투의 기준이라고 하면 사실 뭐 다른 타인 작업자들의 작업을 거의 뭐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구분법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명암을 봤을 때 조금 뭐랄까 명암이 이렇게 그림만 봐도 수채화가 이렇게 우리가 그라데이션 줄 때 이거는 되게 잘 돼 있고 뭐 이건 좀 뭉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대강 일단 그 명암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인 같은 경우는 삐뚤빼뚤한지 뭐 이런 거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좀 포커스가 다른 것 같아요. 뭐 기술적인 거를 먼저 보느냐, 아니면 뭐 미학적인 걸 먼저 보느냐. 근데 감히 뭐 미술적인 부분을 제가 뭐 평가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또 기술적인 부분 또한 보통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노코멘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굳이 뭐 좀 판단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으면 일단 색이 진해요. 근데 이게 색깔 컬러가 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밀도 자체가 높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프린트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든지 스티커를 박은 것 같아처럼 굉장히 밝고 쨍하고 깔끔하고 컬러가 환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일단 기술이 굉장히 높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라인이 깨끗한 건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기술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그림 좋은 부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뭐 구력이 얼마나 좋은지, 구도를 얼마나 잘 썼는지 뭐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겠지만은
이거는 거의 뭐 취향에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진통제를 먹고 오셔도 상관없는데 사실 진통제보단 청심환을 먹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긴장을 너무 많이 했다가 긴장이 확 풀어지니까 혈압이 떨어져서 토를 하거나 이제 쓰러지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건 혈압 차이고 문신 때문은 전혀 아니고요. 진통제를 먹고 와도 소용은 없어요. 뭐 신경 안정제를 먹고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거 사실 뭐 별로 소용없고요. 가끔 가다가 술 먹고 와도 되냐고 술 먹고 오면 이제 뭐 괜찮지 않겠냐 하는데 술 먹고 하면은 더 아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아는 분이 술 먹고 받았다가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뭐 하고 나서 이 붓는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먹으면 저는 저도 조금은 효과를 봤거든요. 뭐 먹고 와 소용없어요. 뭐 많이 드세요. 먹고 오지 말라고 해도 먹고 올 사람 다 먹고 와. 가장 뭐 고통 줄이는 방법은 역시 좋은 컨디션이죠. 맞아. 옛날에 음주 안 하시고, 밥 잘 먹고. 네, 밥 잘 드시고, 잠 잘 잘 자고. 주무시고. 그러니까 내가 피로를 못 느낄 만큼 몸이 컨디션이 좋다라고 하면 사실 들어가는 것도 너무 잘 들어가고 그리고 또 통증도 훨씬 덜하다고 하죠. 전 맨날 아팠어요. 밤새고 타투 받으시면 난리 나요. 스태미너가 있거든요. 피부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게 너무 이미 시작부터 다운이 돼 있는 상태라서 못해요, 작업을. 그래서 굉장히 좀 빨리 조기에 스탑을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심한 경우는 진물도 되게 많이 나오는 분들도 있고 피부 자체가 잉크를 잘 안 먹는 때가 있어요. 우리도 뭐 화장 잘 먹는다 이런 것처럼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 화장 잘 먹었네? 이런 거랑 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진물이 많이 나온다는 게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피부가 많이 붓는다는 얘기겠죠. 그 말이 또 면역 반응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얘기라서 진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에는 혈관 배출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색이 밀도 있게 들어가기 힘들겠죠. 싸게한 네. 타투를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싸간 타투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의 전통 이제 뭐랄까 종교적인 네, 태국의 의미인 종교. 거예요. 싸게한 타투라는 것 자체가 불교랑 이제 힌두교에서 기원한 정확한 종교 문신의 일환이고요. 사원 문신이라고도 부른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불경이라든지 기도문이나 이런 거를 수도승들께서 원래 하시는 데서 기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의미 자체가 워낙에 좋다 보니 한국에서도 그거를 뭐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네. 근데 네. 뭐 흔치 않죠. 네, 저는 아직 나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봤는데. 싸게한 타투. 네. 사실 한국 전통 타투를 얘기하자면 뭐 이제 옛날 역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그림적인 그쵸. 거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림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뭐 민화 아닌가요? 민화나 네. 아니면은 뭐 단청 그림, 단청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걸 작업하시는 작업자들은 분명히 있고 근데 뭐 역사로 따지면은 전통이라고 그쵸 하기에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일본처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문신해온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전통적인 걸 따지면 진짜 오히려 저희는 커피 타투 레터링이고요. 그걸 다 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화풍, 한국스러운 멋에 관련된 타투가 있냐? 너무 많죠. 폴리네시안 같은 경우는 트라이벌 타투 안에 있는 한 장르입니다. 부족이 정말 많잖아요. 그냥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부족인지는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트라이벌 안에 되게 많은 장르가 파생이 돼 있어서 뭐 폴리네시안이나 마오리나 뭐 하이다나 여러 가지 트라이벌 분야이 있겠지만은 결국엔 이제 부족 문신에서 기원을 많이 했고요. 그 의미 자체도 주술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이행을 했던 문신입니다. 머리 타투 같은 경우는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첨부할게요. 머리 타투를 하기 위해 이제 삭발을 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요, 저는 탈색을 이제 빠른 시일에 한 2주도 안 돼서 13번 정도 했고 두피까지 타 들어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의사 선생님 따라야 돼. 아가씨 이렇게 머리를 하면 대머리 돼 나처럼 이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 아저씨는 윗머리만 없었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래서 머리를 삭발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타고 들어가서 이 모근까지 해친다 하더라고요. 탈모의 기본적인 게 모근이 이제 많이 뽑혀가지고 없어서 대머리잖아요. 아무튼 네 이제 뭐 뒤통수 문신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빡빡 밀고 면도기로 쫙 밉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머리를 민 김에 제 머리 작업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그래 고통을 한번 알자 하고 작업을 받게 된 거고 너무 아팠어요. 상상하고 싶지 않았고
하고 갑자기 싶잖아요. 네, 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사라지는데 원래는 제 뒤통수에 할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뒷부분 옆머리까지 투블럭 라인에서 이렇게 오게 하려고 했었었는데 아무튼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통점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아픈 부위는. 그래서 신기한 게 문신을 한 5시간 정도 받았거든요. 안 쉬고 네. 죽어버려. 근데 이제 문신을 5시간 정도 받으니까 그렇게 민둥민둥 진짜 민둥민둥했던 머리가 이게 저희가 이게 키친타올로 닦아내거든요. 이렇게 작업하면 닦아내잖아요. 근데 휴지가 걸리더라고요. 머리카락 좀 자라서. 뒤통수 머리 같은 경우는 뭐 물론 피부도 그렇지만 잘하는 분한테 받아야 되는 게 머리에 데미지를 되게 많이 입으면 모근까지 상하면 빵꾸 납니다. 일명 땜빵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모공 문신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카락 이렇게 하나하나 씹는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문신을 하게 되면 땅구멍이 막히고 이제 일단 여기 막혀 있기 때문에 뭐 열꽃이 피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 머리구멍 안에 하나하나 문신을 박는다는 게 결국 모근을 해친다는 거거든요. 뭐 그냥 그 주변을 피해서 한다고 해도 그냥 예를 들면 자라나는 새싹이 땅바닥에 박혀 있는데 여기다 막대기를 쑤시는 느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씨앗이 죽어버려? 똥물이 돼? 그런 겁니다. 타투를 이제 뭐 머리에 문신 없는 분들이 뭐 머리카락 타투 뭐 흑지 뿌리기 싫다 뭐 머리 컬러 맞추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사실 뭐 고통도 상당하고 만약에 여기를 했어요 까맣게 근데 그 티가 나기 마련이에요. 어쩔 수 없어. 티가 나기 마련이고 뭐 그림을 그릴 거 아니고 까맣게 칠할 거면은 가발을 쓰시는 게 낫고 뭐 물론 되게 리얼한 작업자분들이 머리카락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머리 감고 나왔는데 여기는 정갈한데 여기가 헝클어져 있으면 되게 꼴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가발 쓰세요. 요즘 그거 좋죠? 힐 이모. 타투 받을 부위 털을 제거를 합니다. 원래는 왁싱하고 솔직히 너무 좋거든요. 왁싱하고 너무 좋은데 피치모탈 사정으로 그냥 오시면 저희가 왁싱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왁싱샵도 아닌데 면도기로 이제 밀어드리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바늘이 여러 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다고 바늘을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털이 껴요. 네, 털이 찝혀서 멋있네. 뽑혀요. 그러면 이게 잉크 같은 거나 이제 이런 게 아까 말했듯이 잔여물이 이렇게 끼면은 이 내구도도 떨어지고 문신도 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털을 일단 밀고 털이 많은 분들은 일단 그림이 안 보이고 전사하기도 힘들어요. 어느 정도 이제 진짜 우리가 말하는 뭐 흔한 솜털이나 그런 거 되게 잘 안 보이는 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에탄올을 뿌려보면 반짝거리면서 다 보여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뭐 쉐이빙을 해드리죠. 네, 그리고 타투를 하고 그 위에 털 나요. 털이 안 나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다 난다? 나도 네, 겨드랑이 다- 타투 하려고 했다. 겨드랑이 그렇게 아프대요. 니? 그렇게 아프대요. 거의. 바로 포기했습니다. 끝났어 겨드랑이는. 제가 옆구리 전체 봤다 이빨이 깨졌어요. 어금니가 깨졌는데 여기 겨드랑이가 더 아프대요. 옆구리보다. 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그냥 작업받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 가끔 그런 좋은데? 상상을 하거든요. 아 전신 마취를 하고 나서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면 전신 문신! 뭐 이런 꿈꾸는데 저는 그냥 그 피부를 이렇게 벗어가지고 세탁소에 맡기듯이 3일째 찾으러 올게요 이러고 이제 오면은 나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그러면 그때까지는 근육만으로 살아야 돼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옷 입고 다니면 되니까 근데 이게 사실 오해인 게 우리나라 타투 가격이 외국보다 싸다 하는데 요즘은 되게 작업자분들이 자기 프라이드도 되게 강하고 실력도 외국에서도 인정할 만큼 우리나라 타투이스트들은 실력이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줄 만큼 비싼 분도 있고 물론 저렴한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실력이 안 좋아서 저렴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태국에도 문신 되게 많이 하러 가고 뉴욕에도 하러 많이 가잖아요. 근데 뉴욕은 비싸고 태국은 싸잖아요. 같은 실력이어도 뭐 땅값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둘째로 이제 정말 뭐 퀄리티나 이제 워낙에 뭐 커리어나 이런 게 너무 높으신데 한국에서는 또 개인의 이제 취향에 맞춰서 그냥 좀 저렴하게 하시는데 외국에서 높은 페이를 책정을 받아서 게스트워크나 이제 컨벤션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싸게 하셔도 외국에서는 정말 거기서 뭐 말을 하는 몸값 그대로 받으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나라가 손기술이 좋다는 얘기 있잖아요. 맞습니다.